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국 일가 가족펀드의 키맨으로 불리는 조범동 씨 36세입니다. 조국의 오촌 조카 되는 조범동 씨가 14일 날 전격 체포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귀국경입니다. 그가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가? 그의 원래 계획은 장기 체류였는데 그가 돌아온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조국 펀드 사건의 향방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예상하는 데 대단히 귀한 정보입니다. 조국 관련 사건에 대해서 외부로 그 어떤 정보로도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검찰은 어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귀국 경위는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귀국 경위를 둘러싸고 어제와 오늘 수많은 가설들이 난무했습니다. 기획 귀국이고 그 기획 귀국 가운데 주인공은 누구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설이 나왔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조국 펀드 핵심 관계자의 귀국 경위입니다. 놀랍게도 조범동의 귀국을 재촉하기 위해서 검찰은 전격적으로 체포조를 괌으로 파견했습니다. 그 체포조 속에는 현직 검사까지 포함돼서 상당히 그런 노력한 그런 흔적이 역력합니다. 조범동 씨의 해외 체류가 길어지는 경우에 조국 펀드 사건은 미궁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체포조를 결성하고 급파를 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조범동이 부재한 경우에는 이번 사건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겨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조범동이 한시바삐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집중적인 설득을 벌였고 그 설득이 먹혀 들어가서 결국 조범동 씨가 핵심 관계자가 조국 펀드의 핵심 관계자가 국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조범동 송환이 가진 의미와 중요성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국 펀드의 핵심 관계자가 검찰의 그런 권유로 한국당을 밟게 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조범동 송환은 조국 측이 기획한 귀국이 아니라 처음 예상한 것처럼 쉽게 말하면 검찰이 기획한 귀국입니다. 이를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윤석열에 의한 기획 귀국입니다. 윤석열에 의한 기획 귀국입니다. 조국에 의한 기획 귀국이 아니고 윤석열에 의한 기획 귀국이라는 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들 가운데 윤석열에 의한 기획 귀국이라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여권도 그랬을 것이고 조국 측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정광석화처럼 움직여서 핵심 관계자를 괌에서 낚아채듯이 서울로 데려온 겁니다. 이로써 조국 측이 회유나 부탁이나 협조 등과 같은 일체의 사전 작업 없이 오롯이 초특급 정보원이 검찰 측에 생포 내지 포획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급 정보원이 곧바로 검찰 손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조국 측이나 여권으로서는 겉으로 표시하지 않지만 엄청난 위급 상황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초대형 사건입니다. 검찰은 조범동이 갖고 있는 모든 고급 정보를 다 취득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낱낱이 까발릴 수 있는 그런 정보원을 손안에 넣고 있는 셈이죠. 외부로부터 어떤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국의 오촌 조카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대부분 검찰에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국 가족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정보까지 털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조국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서 조범동의 기획기국으로 말미암아 검찰은 결정적으로 성세를 굳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셈입니다. 이제 조국 부부는 조범동이 어느 선까지 공개하였는가, 정보를 공개하였는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환 조사를 맞아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물론 내일 법원 영장 실질 검사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예상대로 영장 청구가 받아들이는 경우는 검찰이 절대적인 우월적인 지위를 선점하게 된 셈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범동 송환의 후폭풍은 없겠는가? 일부 성급한 언론들은 이로써 조국 사건의 승부는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김칫국을 마시는 그런 보도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의도와 바람과 달리 지나치게 속전속결로 앞서가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앞서가는 검찰을 제어하기 위한 여건의 실질적인 공세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건의 공세는 그냥 말로 하는 그런 공세였습니다. 말로 겁을 주는 그런 공세였습니다. 아마 지금부터는 법무부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각종 조치들을 총동원할 겁니다.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조국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검찰을 옥죄겠죠. 사건 진행을 방해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여의치 않고 조국 비리 사건이 낱낱이 세상에 공포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급 상황에 도달하면 검찰에 대한 인사건을 마구잡이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정부를 거머쥔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추석이 끝나면 좀 가라앉을 것이라던 여당과 조국 측의 바람과는 전혀 반대로 진실과 거짓 사이에 본격적인 전쟁은 추석이 끝난 후에 막을 올리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국의 낙마 여부뿐만 아니고 정권의 안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검찰이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특급 정보원을 생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당은 강경하게 제가 볼 때는 공세를 취할 걸로 봅니다. 그 공세의 마지막 단계는 인사권이고 인사권은 검찰의 지휘부를 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판 승부가 벌어질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